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절별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몸의 중심에 위치해서 기둥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척추입니다. 척추는 이제 마치 벽돌로 쌓여진 기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체중으로부터 가해진 압력을 버텨내고 몸통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네, 이게 척추의 그림입니다. 성인 척추의 경우는 24개의 척추뼈와 엉치뼈, 꼬리뼈까지 총 2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엉치뼈와 꼬리뼈는 각 5개, 4개의 척추뼈가 융합된 형태로 만들어진 뼈인데요. 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총 33개가 되겠죠. 요 위에 머리가 이렇게 얹혀져 있고요. 이게 뒤통수뼈와 관절을 해서 목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7개의 목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개의 목뼈 7개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12개의 등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12개의 등뼈 그리고 그 밑으로 5개의 허리뼈 1, 2, 3, 4, 5 5개의 허리뼈 그리고 융합된 하나의 엉치뼈 여기까지가 엉치뼈 그런데 5개짜리가 하나로 융합된 엉치뼈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4개의 척추뼈가 융합된 꼬리뼈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개의 뼈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형태. 부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몸 뒤쪽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프다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부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밑에 부분이면 허리가 아픈 게 맞고요. 그 위로 중간 부분이 아프면 등 쪽이 아픈 것이고 위쪽이 아프면 목이 아픈 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인의 척추는 이제 뒤나 앞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요 1번 그림과 같이 일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옆에서 보면 2번의 모양과 같이 약간 굴곡이 생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군데의 굴곡이 발견되는데 이 모든 척추의 커브를 척추 만곡이라고 부릅니다. 척추 만곡 영어로는 스파인이라고 하거든요. 척추를 스파이널 커베이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보시게 되면 부위별로 굴곡이 좀 달라요. 굴곡의 방향이 1, 2, 3, 4, 5, 6, 7 여기까지 목뼈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가 등뼈 1, 2, 3, 4, 5 그래서 여기가 허리뼈 그리고 여기가 엉치뼈 여기가 꼬리뼈 근데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목뼈는 앞으로 약간 튀어나온 굴곡을 하고 있어요. 이 굴곡을 목굽이라고 합니다. 목 부분이라서 목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등뼈는 반대 방향으로 뒤로 튀어나온 듯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등뼈 부위의 굽이를 등굽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허리뼈는 다시 한번 목뼈랑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허리뼈 부분의 굽이라서 허리 굽이 그리고 엉치뼈는 꼬리뼈와 함께 안쪽으로 약간 말려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엉치 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추의 디자인은 서 있을 때 이제 몸무게를 지지하는 데 보다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충분히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주면서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그런 충격들을 잘
분산시켜서 지지하는데 유리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척추뼈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 그림은 이제 보통의 척추뼈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부위마다 목, 등, 허리 뭐 이런 부위마다 조금씩 모양의 차이는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구조들을. 자, 먼저 척추뼈의 몸통 부분이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여기 이렇게 되고요. 척추뼈 몸통이 동그랗게 위치하고 척추뼈의 골이라는 곳이 몸통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척추뼈 고리와 몸통 사이에 이제 그럼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 이것을 척추뼈 구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리에서 뒤쪽으로 돌출된 돌기, 뒤쪽이기 때문에 이게 등 쪽입니다. 이게 등 쪽이고 이게 배 쪽입니다. 등 쪽으로 돌출된 돌기를 가시돌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나와 있는 돌기를 가로돌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리 만나는 지점에서 아래 위로, 고리의 양쪽에 이렇게 아래 위로 관절면이 있어서 이제 인접한 척추뼈와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관절 돌기를 위 관절 돌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관절 돌기는 아래 관절 돌기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한 기본적인 구조를 24개의 척추뼈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엉치뼈, 꼬리뼈가 가면 조금 다르지만 목뼈, 등뼈, 허리뼈 이 24개의 척추뼈는 모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 부위마다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구조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각 뼈에서 위치하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 몸통, 척추뼈 몸통입니다. 척추뼈의 몸통이고요. 여기가 고리 부분이 됩니다. 고리 부분이 되고 고리의 뒤쪽으로 나온 게 가시돌기, 고리의 옆쪽으로 나온 게 얘네들이에요. 가로돌기. 이건 옆에서 봤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위 관절 돌기, 그리고 아래쪽에가 아래 관절 돌기가 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 밑에 뼈에 1번 뼈, 2번 뼈, 3번 뼈라고 편하게 해놓겠습니다. 자, 1번 뼈의 아래 관절 돌기는 2번 뼈의 위 관절 돌기와 관절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2번 뼈의 아래 관절 돌기는 3번 뼈의 위 관절 돌기와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착착 24개의 뼈, 밑으로 엉치뼈, 꼬리뼈까지 연속성을 가지면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뼈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목뼈의 모양입니다. 목뼈의 보통적인 모양이고요. 목뼈가 7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6, 7까지 있고요. 지금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목뼈는 3번에서 6번 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7번은 보다 특별한 자신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 6번 목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몸통이 있고요. 고리가 있는데 고리 뒤쪽으로 있는 가시돌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가시돌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 이 가시돌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유는 이제 목에서부터 부착되게 되는 인대, 근육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의 부착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시돌기. 아까 가시돌기 보셨죠? 가시돌기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가시돌기 이렇게 있고 가시돌기 사이에
구멍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뼈 구멍과 달라요. 척추뼈 구멍이 이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옆에 구멍은 뇌로 가는 신경과 혈관을 위한 통로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3번부터 6번 목뼈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보시게 되면 여기 관절면이 있게 됩니다. 이건 지금 위에서 본 거죠. 이제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위 관절 돌기이고요. 뭐 이게 뒤집어 보면 반대쪽에 이제 아래쪽에 관절 돌기가, 아래 관절 돌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직 안 왔던 1번, 2번, 7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짜잔. 자, 세 개의 모양이 다 다르죠. 정말 특징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번 뼈고요. 이게 2번 목뼈, 그리고 이것이 7번 목뼈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목뼈는 아틀라스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구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형상과 같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고리뼈라고도 합니다. 고리뼈. 1번 목뼈 고리뼈.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몸통이 없고 가시돌기가 없습니다. 그럼 가시돌기도 없고 몸통이 없는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번 목뼈는. 자, 그리고 넓은 위 관절면은 이제 이 관절면이 다른 척추보다 넓죠. 이 관절면은 뒤통수뼈의 관절면과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뒤통수뼈를 받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래 관절면은 2번 목뼈와 이제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목뼈는 척추뼈 구멍이 굉장히 넓죠.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안쪽에 관절면이 하나 더 위치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옆쪽에 안쪽에 들어있는 관절면인데, 이제 이곳에 2번 뼈의 치아돌기라고 하는 구조물이 딱 관절면에 부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쫙 치우고 위에서 보게 되면 치아돌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치아돌기를 동그랗게 붙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인대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치아돌기가 어디로 이탈하지 않도록 쫙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뼈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뼈는 위 관절 돌기가 이렇게 있네요. 이건 지금 뒤에서 앞으로 본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 관절 돌기에 1번 고리뼈의 아래 관절 돌기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곳이 치아돌기입니다.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치아돌기고, 이 치아돌기가 여기에 바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이렇게 척추 1번 고리뼈가 위로 올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맞게 끼워져서 이렇게 동그란 치아돌기가 좌우로 돌면서 고개를 아니오라고 표시를 할 때처럼 고개를 양옆으로 저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치아돌기가 만나는 요 관절을 고리 중세 관절이라고 하는데, 1번 뼈는 고리뼈고 2번 뼈는 중세뼈이기 때문에 중세 고리 관절, 고리 중세 관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돌기를 붙잡아주는 인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인대를 가로인대라고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목뼈입니다. 7번 목뼈는 목뼈에서 이제 등뼈로 넘어가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등뼈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시돌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뽑았는데, 7번 목뼈는 가시돌기가 몸통이 이렇게 있고요. 가시돌기가
뒤쪽으로 나와 있긴 한데 갈라지지 않고 목뼈의 전형적인 길이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에 톡 튀어나온 뼈를 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어깨와 만나는 부분에 톡 튀어나온 뼈 하나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뼈가 바로 7번 목뼈의 가시돌기 위치가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 거의 대부분 만져집니다. 고개를 밑으로 숙이시면 더 잘 만져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3번에서부터 6번 목뼈의 특징, 가시돌기가 갈라져 있다, 가로 돌기 사이에 구멍이 있다 라는 것, 그리고 1번 목뼈, 2번 목뼈, 7번 목뼈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등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등뼈의 경우는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의 등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는 갈비뼈도 12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12개, 우측에 12개, 가운데는 어깨 관절할 때 봤던 복장뼈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12쌍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도 비슷하고 숫자도 같다는 것은 두 구조물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겠죠. 갈비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보다 자세하게 그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뼈의 척추 몸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등뼈의 척추 몸통은 목뼈의 척추 몸통보다 크고 가시돌기가 길고 뾰족합니다. 몸통 7번 목뼈부터 몸통이 조금씩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몸통이 조금 크고 가시돌기가 목뼈보다 길고 방향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뼈 하나만 봐서 이렇게 되는데 관절이 또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가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또 밑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관절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절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임이 불편할 수 있겠죠. 요 가시돌기가 위로 들리게 되면 여기에 걸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등뼈는 좌우로 몸통을 돌려주는데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관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시돌기는 아래 방향으로 길게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추가적으로 등뼈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비뼈와 관절을 하는 관절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은 척추뼈, 인접한 척추뼈와 관절하는 관절면이었는데 이 외에도 1번 몸통의 가쪽에 그리고 가로돌기의 끝쪽에 관절면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부위인데요. 몸통의 가쪽 그리고 갈비뼈의 끝쪽입니다. 근데 몸통의 가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위쪽에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 하나가 있는데 똑같이 그 밑에 척추뼈에도 위쪽, 아래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갈비뼈가 하나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돼서 척추의 위쪽에 반, 아래쪽에 반 이렇게 걸쳐서 붙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로돌기에 관절면 한번 붙고 뺑 돌아서 앞쪽 복장뼈 쪽으로 탁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하나 더, 이 밑에 뼈는 이렇게 돌아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비뼈가 척추뼈, 등뼈와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척추 몸통의 가쪽과 가로돌기 끝부분에 갈비 오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갈비 오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비뼈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 갈비 오목은 등뼈에서만 발견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그럼 다음으로 등뼈의 아래에 있는 5개의 허리뼈에 대해 한번 볼게요. 허리뼈는 5개 허리뼈고요.
허리뼈는 이제 체중의 대부분을 지지하는 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체중의 대부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척추뼈들보다 두껍고 타원형에 가까운 몸통 가지고 있어요. 두껍고 큰 몸통입니다. 두꺼운 몸통으로 체중을 잘 받아내게 되고요. 목뼈에 있었던 가루구멍이나 뭐 등뼈에 있었던 갈비오목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통의 고리 그리고 가시돌기, 가로돌기를 가지고 있고요. 가로돌기가 두껍고 등 쪽으로 향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등뼈에서는 가시돌기가 길게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걸 볼 수 있었는데 등뼈는 뒤쪽으로 짧고 굵게 두꺼운 형태로 뒤쪽을 향해 나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돌기는 가늘고 뒤쪽을 향하고 있고요. 뒤 가쪽을 향하고 있고 가시돌기는 두껍고 등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가시돌기는 그렇고 가로돌기는 뒤 가쪽으로 짧게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꺼운 이 가시돌기는 등 근육의 부착점을 위해 넓은 부착면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어요. 보통 비슷하게 맨 처음에 봤던 보통의 척추뼈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관절면 있고요. 관절면 있고요. 뭐 여기 관절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특이한 뭐 그건 없습니다. 몸통이 좀 크고 가시돌기가 뒤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등뼈, 허리뼈 아래에 있는 엉치뼈입니다. 엉치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의 뼈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엉치뼈이고요.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는 꼬리뼈입니다. 꼬리뼈는 4개의 뼈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엉치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엉치뼈는 사춘기 이후에 융합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20세 혹은 30세 이 사이에 완전히 융합된 가로능선을 보이게 되고요. 가로능선은 각각의 척추뼈가 합쳐진 능선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 1번 뼈, 2번 뼈, 3번 뼈, 4번 뼈, 5번 뼈가 합쳐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가시돌기가 또 있겠죠. 이것은 이제 배 쪽에서 바라본 거고 이건 등 쪽에서 바라본 건데 등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통의 척추뼈와 같이 가시돌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몸통, 척추 몸통이 융합이 되면서 이 가시돌기도 서로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정중 엉치뼈 능선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여기가 구글에 찾아보시면 각각의 가시돌기들이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5번 허리뼈와 관절하게 되는 관절면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면은 이렇게 관절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척추관에서 이어지는 아까 척추뼈에 몸통이 이렇게 있었고 고리가 있었죠. 그 사이에 있던 척추관이라는 그 구멍, 척추뼈 구멍이라는 곳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나와지는 마지막 구간을 엉치뼈 틈새라고 하고 척추관에서 이어지는 이 시작 부위를 엉치뼈 관이라고 합니다. 엉치뼈 관. 그리고 끝 부분은 엉치뼈 틈새. 위가 더 크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고 아래는 작기 때문에 틈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척추신경의 통로가 되는 엉치뼈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엉치뼈 구멍이 여기 이렇게 8개가 나와져 있죠. 이 엉치뼈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그리고 혈관이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쪽 면에
있는 날개와 같은 귀 모양의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나중에 이 옆에 펠빅 거들 골반 복합체를 만들 때 천장 관절이 만나는 면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천장 관절인데 이 부분이 천장 관절입니다. 이 부분이 천장 관절인데 이 빨간 부위가 지금 좀 전에 봤던 엉치뼈고 초록색 부위가 골반입니다. 펠빅이라고 하는 골반이죠. 골반과 엉치뼈가 서로 만나는 부착 지점, 관절 부분을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귀 부분이요.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본 거고 배 쪽에서 보는 거. 이건 등 쪽에서 본 건데 등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 귀 모양이 안 보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관절을 이루는 천장 관절을 이루는 면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아랫 부분, 그 아래 꼬리뼈로 한번 와볼게요. 꼬리뼈에도 엉치뼈와 같이 융합된 형태를 보이는 여기 선이 가느다랗게 아주 보입니다. 꼬리뼈는 4개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개의 뼈가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요. 엉치뼈보다 융합의 시기가 조금 더 늦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한 25세, 약 25세 정도의 융합이 시작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완전한 융합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꼬리뼈가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말리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이제 출산 시에 앞으로 말린 꼬리뼈가 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굽이, 그리고 등굽이, 허리굽이, 그리고 엉치굽이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꼬리뼈가 남성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산도를 막지 않기 위해 그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나가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척추뼈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척추는 이제 위아래 척추뼈가 관절을 이뤄서 만들어지는 연속성을 가진다고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척추뼈 사이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가 또 있겠죠. 아래 위 척추뼈가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척추뼈 사이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는 어떤 인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옆부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크게 뒷부분과 앞부분의 인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척추는 앞부분의 인대, 이쪽이 앞부분, 이쪽이 뒷부분의 인대로 나눌 수 있는데 뒷부분에는 인접한 척추뼈의 층을 연결해주는 황색 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고리 부분을 연결해주는 황색 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척추뼈도 이렇게 연결해주겠죠. 황색 인대가 있고요. 황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황색 인대. 그 다음에 척추뼈의 각 가시돌기를 연결하는 가시 사이 인대가 있습니다. 가시 돌기를 연결하는 가시 사이 인대가 있습니다. 가시 사이 인대가 이렇게 있고요. 가시 사이 인대가 있고 이 가시 사이 인대의 끝부분을 쫙 연결해주는, 위에서부터 쭉 가시돌기의 끝부분을 이렇게 붙잡아서 가시 사이 인대끼리도 서로 연결성을 갖게 해주는 가시 끝 인대가 있습니다. 가시 끝 인대, 가시 끝 인대가 있고요. 가시 끝 인대는 7번 목뼈부터 시작해서 엉치뼈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 목뼈 위로는 가시 끝 인대가 없이 비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뒤통수뼈부터 7번 목뼈까지는 가시 끝 인대보다 두꺼운 목덜미 인대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을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잠시 뒤에 목덜미인대를 한번 볼게요. 목덜미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몸통의 앞쪽에 길게 붙어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척추 몸통의 앞쪽에 길게 붙어 있는 앞 세로인대, 그리고 척추 몸통의 뒤쪽에 바로 붙어 있는 뒤 세로인대가 있습니다. 앞 세로인대가 뒤 세로인대보다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뒤쪽보다 앞쪽의 인대가 단조롭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아무래도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서 인대가 있기 때문에 뒤의 인대는 그렇게 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앞에보다는요. 자, 이제 척추의 뼈와 뼈가 만나는 이 관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관절 돌기와 아래 관절 돌기가 만나는 바로 이 부분, 이 관절에도 지지하고 있는 인대가 있겠죠. 여기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이렇게 캡슐이 있고요. 그리고 인대로 보강되어 있는 캡슐 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로 관절이 지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가시돌기가 있으면 우리가 가로돌기도 있다 그랬죠. 가로돌기와 가로돌기를 만나게 해주는, 이렇게 이어주는 인대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시 사이 인대가 아니라 여기는 가로 사이 인대, 가로 사이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뭐 더 세세한 인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 세로인대, 뒤 세로인대가 있고요. 각각의 가로돌기를 연결하는 가로 사이인대, 각각의 가시돌기를 연결하는 가시 사이인대, 가시 사이의 끝부분을 7번 목뼈부터 엉치뼈까지 연결해주는 가시 끝인대, 그리고 인접한 척추뼈의 층을 연결해주는 황색 인대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목덜미 인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부터 숫자를 한번 셀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까지가 목뼈네요. 7번부터 그 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 끝 인대가 이 서로의 각각의 가시 돌기를 연결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목덜미 인대가 있다고 했는데, 목덜미 인대는 가시 돌기를 이렇게 싸고, 목덜미 인대는 그거보다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통수까지 딱. 그래서 아무래도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죠. 요 두껍게 더 보다 단단하게 이 목의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두껍게 목덜미 인대로 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척추의 뼈들과 뼈들이 이루는 관절들, 그리고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인대들의 구조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 척추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빠졌습니다. 바로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충격 흡수제인 척추 사이 원반, 흔히들 디스크라고 부르는 구조물입니다.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 하는 섬유 연골판은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앞쪽으로는 앞 세로인대가 붙어 있고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뒤 세로인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앞뒤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척추 사이 원반의 겉면은 섬유태라고 하는 섬유질 고리로 둘러쳐져 있는데요. 통에 딱 맞게 이렇게 섬유질 태로 딱 고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질핵이라는 젤 같은 수액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섬유태는 이렇게 두껍게 이것을 감싸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액보다는 섬유태가 조금 더 단단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된 기능은 척추뼈의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척추뼈의 움직임 가능. 척추뼈가 뒤로 제껴지면 척뼈가 하나씩 이렇게 뒤로 들릴 것이기 때문에 요 뒷부분에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런 압력들을 잘 버티면서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서 척추뼈가 움직이기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척추뼈를 고정해주는 인대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척추뼈 고정하는 인대 역할. 마지막으로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 충격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격, 흡수 및 분산. 이 정도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서 있게 되면은 체중만큼의 부하가 척추에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압력을 디스크가 고르게 분산시켜 주는 것이죠. 이쪽에 압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어느 한 곳에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예방해 주고 충격을 고루 분산시켜 줌으로써 척추뼈가 안전할 수 있게, 척추뼈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디스크 원형 내부에 있는 수액은 양이 정해져 있는데 나이나 퇴행, 노화 이런 것에 의해서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수액의 양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두께가 얇아지고 척추 사이의 간격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 간격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뼈와 뼈가 점점 가까워지다 만날 수도 있고요. 부딪히는 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척추에서 손상이 발생 가능한 것이죠. 부상이 또 가능한 것입니다.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면 탄력성과 기능들을 또 잃기 쉬운데 디스크의 탄력성이라는 건 형태가 변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서 생활을 할 때 디스크가 중력에 의해서 눌려 납작해지게 되는데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압박에 의해서 두께가 많이 얇아진다 라고 했을 때 반대로 눕게 되면 중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디스크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디스크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태학적으로 디스크는 목뼈 부분에서 가장 작고 점차 커집니다. 그래서 허리뼈까지 내려왔을 때는 커다란 형태를 가지게 되죠. 반대로 척추뼈 구멍,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척추뼈 몸통과 고리의 사이에 있는 이 척추뼈 구멍은 목뼈 부분에서 가장 크고 점차 내려오면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척추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신경줄기의 두께는 얇아지고 지탱해야 하는 무게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디스크의 대표적인 손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디스크 질환 등이 있는데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뒤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척추의 앞쪽에 붙어있는 앞세로인대가 뒷세로인대보다 더 두껍고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쪽으로 많이 탈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약한 이쪽은 세로인대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가장 약한 부분인 이 정도 이런 라인으로 디스크가 자주 터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